무언가 깨지는 듯한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다. 사실 우리 집은 1층이다. 그러나 우리 집이 있는 이 101동은 절벽처럼 깎아 자른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었고 101동의 모든 집은 다 그쪽을 향해 나 있는 베란다를 갖고 있었다. 아마 아내의 시체는 내일 아침에나 발견되겠지. 저 아래로 지나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아내는 정말 모르는 일이었겠지만 나는 오늘 일을 아내의 자살로 꾸미기 위해 사전부터 치밀한 준비를 해왔다. 자주 가는 슈퍼, 정육점, 심지어 아내의 회사에 들릴 때마다도 항상 슬픈 표정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다. 제 아내는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요즘엔 목류병 증세가 좀 있어서 혹시라도 이상한 행동을 보이게 되면 놀라지 마시고 이해 좀 해주세요. 내 말을 듣고 아내에게 직접 당신이 불면증이냐 목류병이냐 라고 물을 사람이 있었을까? 아마 내 말을 전해 들은 그들은 뒤로 돌아 혀를 차면서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에휴, 가엾게도. 그리고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를 좀 더 친절히 대해주며 간혹 이상한 눈길을 보냈겠지. 빗줄기가 상쾌하게 느껴진다. 내일은 경찰 앞에서 아내를 갑작스럽게 잃은 남편의 슬픔을 연기해야 할 것이다. 아내가 불면증에 목류병 증세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다고 수면제를 먹고 베란다에서 떨어질 줄이야. 처음엔 의심받을지도 몰라도 아마 경찰 스스로가 증거 불충분으로 날 풀어주게 될 것이다. 내가 수면제를 구한 경로도 추적해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천천히 안방으로 도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옷장을 열었다. 아내의 검은 비닐 점퍼가 마치 깊게 베인 상처처럼 옷장 한가운데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자 난 속이 뒤집어져서 그 검은 점퍼를 꺼내 땅에 내둥댕이 쳤다. 근데 그때 땡그랑 아내의 점퍼 주머니에서 뭔가가 떨어지더니 내 발등을 내리찍고 저쪽으로 굴러갔다. 반짝이는 저것은 열쇠였다. 나는 그게 과연 어디의 열쇠일지 한참을 생각해봤다. 남자와 미래를 하기 위해 집을 얻어놓은 것일까? 하지만 저 열쇠의 형태는 철물점에서 흔하게 파는 대형 자물쇠의 열쇠같이 생겼다. 아내는 저 열쇠를 이용해 뭔가를 숨기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열쇠를 집어들고 집안 곳곳을 살피기 시작했다. 아내가 바람피운 증거를 찾아낼 수 있다면 경찰에 좀 더 유리한 입장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자물쇠 같은 것은 아무 곳에도 없었다. 그리고 내가 샅샅이 살피지 않은 단 한 군데, 다용도실 그곳에도 자물쇠가 없다면 이 집안에 자물쇠를 채울 만한 곳은 없다. 다용도실은 웬일인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동안 특별히 내가 다용도실을 들여다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방문이 잠겨 있다는 것조차 몰랐었는데 다용도실은 잠겨 있었다.
나는 세차게 어깨를 부딪혀 문을 쉽사리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과연 여기엔 자물쇠가 있을까? 그러나 나를 궁금하게 하던 그 자물쇠는 너무나 눈에 띄기 쉬운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장나서 버리기로 되어 있었던 세탁기가 웬일인지 그대로 있다. 세탁기는 은색 체인으로 한 바퀴 돌려져 있었고 그 끝에는 차가운 금속성으로 빛나는 거대한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근데 대체 왜 이런 행동을? 아마 그에 대한 해답은 이 자물쇠를 풀어보면 나올 것이다. 약간 긴장되는 것을 느끼며 나는 자물쇠를 풀고 체인을 풀어헤쳤다. 덜컹. 세탁기 안에 들어있는 것은 나를 더 의아하게 했다. 그곳엔 하얀색 아이스박스가 세탁기 안에 처박혀 있었다. 대체 왜? 왜 이런 것을 여기에 넣어놓은 것일까? 아이스박스 안엔 무엇인가 잔뜩 들어있었는지 무게가 상당했다. 나는 세탁기의 귀퉁이에 찢겨나간 손톱을 빨며 꺼내놓은 아이스박스의 뚜껑을 열어 제꼈다. 눈물이 찔끔 흘러나올 정도로 토악질을 해댔지만 아직 개운하지가 않았다. 아이스박스 속엔 하얀 드라이 아이스 여러 개와 함께 잘려나간 귀, 뭔가 날카로운 것으로 도려낸 듯한 여자의 유방이 들어있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뒤로 기어갔다. 아까 TV에서 들었던 뉴스. 시체의 일부를 가져간다는 그 연쇄살인범. 그게 내 아내였던가? 아내가 비오는 날 밤마다 밖으로 나간 것은 그것 때문이었나? 살인을 하러? 비닐 점퍼를 입었던 것도 피가 튀는 걸 막기 위해? 나는 예상 외의 사태에 망연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야 한다. 난 욕실로 뛰어들어가 차가운 물로 머리를 적시며 서 있었다. 정신병자. 아내는 정상인처럼 행동했지만 정신병자였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정적을 깨는 벨소리가 들렸다. 나는 화들짝 놀라 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만약 저 다용도실의 시체 조각을 누가 지금 목격이라도 한다면, 그리고 아내가 집에 없는 것을 알아챈다면 둘 다 내가 뒤집었을 가능성이 많다. 누구지? 나는 조심스레 물고기 렌즈를 통해 밖을 쳐다봤다. 은호의 얼굴이 렌즈 안에 비치고 있었다. 이젠 정말 큰일이다. 은호는 분명히 오늘 독서실에서 잔다고 했었는데 왜? 아버지, 저예요. 잠시 문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던 은호는 문 손잡이를 비틀며 내가 문을 열어주길 재촉했다. 나는 입술만 깨물며 초조히 서 있다가 결국 문을 열어주었다. 은호는 내 아들이다.
내가 왜 아내를 죽였는지 듣고 나면 이해할 것이다. 살인자 엄마를 두었다는 사실을 자신도 알리고 싶진 않을 테니까. 은호는 머리에서 물방울을 털어내며 가방을 현관에 내려놓았다. 나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를 생각하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기 위해 냉장고로 걸어가 주스를 꺼냈다. 비가 많이 오지? 너 오늘 독서실에서 잔다길래. 은호는 내가 내미는 주스잔을 받아들며 말했다. 근데 엄마는요? 젠장, 옳게 왔다. 하지만 결국 말해야 되는 거니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여 물며 말했다. 엄마. 네 엄마는. 은호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젠장. 아무래도 똑바로 바라보고 말하기는 힘이 든다. 잠시만요, 아버지. 은호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갑작스레 몸을 일으켜 다용도실로 걸어갔다. 잠깐만! 발을 움켜잡는 나를 약간 흔들리는 눈빛으로 바라보던 은호를 움켜잡고 난 속사포처럼 진실을 쏟아냈다. 은호는 경악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슬금슬금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잠깐만, 은호야. 네 엄마를 죽인 건 내가 맞지만 저 시체는 정말 나 아니야. 어? 그러나 내 처절한 부르짖음에도 은호는 쭈삣거리며 달아날 태세를 취할 뿐이었다. 아들, 내 아들이 나를 못 믿어? 나는 꽉 담은 입새로 한 음절씩 끊어 내뱉으며 은호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다. 아들아, 나 아니라고 했잖아. 나 못 믿어? 은호는 다가가는 내 걸음에 맞추어 조금씩 뒤로 물러났다. 아니에요. 믿어요, 아버지. 근데 왜? 왜? 내 손엔 어느새 번쩍이는 식칼이 들려 있었다. 은호, 내 아들 녀석마저 나를 못 믿고. 난 불면증일 뿐이야. 난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나는 나도 모르게 어느새 고함을 버럭버럭 지르고 있었다. 우리 아버지도 울부짖었다. 어두운 방 안에 갇혀 정신병자라는 칭호와 함께. 아버지! 순간 얼굴을 가리는 은호의 팔에 식칼이 내리꽂혔다. 나는 천장을 쳐다보며 광소를 터뜨렸다. 난 안 미쳤어. 안 미쳤다고. 그리고 그때였다. 내 배를 타고 뜨뜻한 액체가 흘러내리기 시작한 것은
놀라 쳐다보는 내 눈에 싱그레 웃고 있는 은호의 얼굴이 들어왔다. 그리고 내 배에는 잘 갈려진 사시미 칼이 꽂혀 있었다. 은호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내 얼굴에서 시선을 돌리더니 칼을 쓱 빼냈다. 아프다. 어쩐지 오늘은 엄마가 안 나오시던데. 제가 사람을 죽일 때마다 엄마가 뒤처리를 해줬는데 오늘은 저 혼자라서 힘들었었어요. 비 오는 날에는 항상 날 찾아다니느라 고생하셨었는데 그래도 엄마는 절 이해하던데요. 고3이라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거라고. 아, 그리고 이 말도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네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 때문일 거라고. 아버지, 정신병은 유전된다면서요? 아내가 나갔던 것은 그것 때문이었나? 아들의 살인을 감추기 위해 비 오는 날마다 미쳐 날뛰는 아들을, 대대로 유전되어 오는 정신병을 가진 아들을 감싸주려고. 그것 때문이었나? 흐릿해져 오는 눈을 억지로 떠보려다가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어갔다. 달콤한 잠이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달콤한 잠. 끝입니다. 감사합니다.